안녕하세요.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예, 예, 뭐 꿈발전 회원들이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네, 특히 시장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참 코스피 전망 3,000포인트 갈까요? 가겠죠. 네, 왜냐하면 네, 주식은 뭐 한 해 한 해 우리가 뭐 낙관적인 전망, 또 네, 뭐 보수적인 전망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비관론의 편에 서면 틀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 장기적으로 주가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 보면 네, 제 생각에는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주가가 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거는 GDP 성장률이죠.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위 물가가 반영되는 명목값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은 명목 GDP 성장률에 이제 수렴이 되는데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만약 올해 하게 되면 얼마 만에 하는 거냐면 네, 외환위기 이후로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고요. 예, 그 이전에 또 마이너스 성장한 게가 언제냐 보면 네, 1980년 2차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은 세 번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경제는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커가게 마련이고 네, 주식은 경제보다 훨씬 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져서 변동성은 크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성장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극심한 경기 침체기 너댓 번 경험할 때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 3,000포인트라고 하는 게 언젠가인가가 문제지 결국은 가겠다 뭐 가는 것은 가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또 주가 지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승자의 기록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 우리가 개별 종목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내가 산 주식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그렇죠.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망한 기업은 끊임없이 배제시키고 멀쩡한 기업으로 이제 주가 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역사적으로 그 살아있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경제는 성장하고 주가 지수는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언젠가는 가겠죠. 다만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제 생각에 뭐 1, 2년 내에 가겠느냐라 그러면 그렇지는 못할 것 같은데 뭐 길게 보면 가겠죠. 우리가 1000포인트 처음 간 게 1989년입니다. 네, 2000으로 간 게 2007년입니다. 네, 16년 걸렸죠. 네, 그러면 지금 2007년에서 지금까지 아직 3000을 못 가고 있으니까 네. 13년 동안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는 둔화가 되겠지만 뭐 언젠가는 가겠죠. 그 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 네, 그 핸드폰 판매가 이제 그 화웨이가 추월했다는 얘기가 네, 있고 이제 중국에 자꾸 제조업 경쟁력 뺏기고 있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은 또 어마어마한 양이 풀려서 지금 동학개미 미국에는 또 로빈후드 해서 네, 많이 치고 올라가는데 한국이 좀 이렇게 끼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경쟁력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은데 좀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 주가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주식 투자에는 낙관론의 편에 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데 네, 기간을 이제 넓혀서 보면 네, 2007년도에 2000 갔거든요. 근데 13년 지나서 2300이라 그러면 연평균 상승률이 2%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 소위 뭐 중후장대형 전통적 제조업을 가지고 굉장히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였고 중국이 고성장할 때 그 덕을 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뭔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의 중심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고 또 뭐 소위 언택트 관련주들이죠. 또 바이오 주식들, 뭐 꿈을 먹는 주식들인데 근데 언택트와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를 그려보면 이건 뭐
한 5천 정도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은행주, 철강주 뭐 이런 것들로 주가 지수를 그려보면은 예. 뭐 제 생각엔 1,500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평균으로서 우리가 보는 주가 지수가 2,300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조금은 한국이 그 개별 종목이라든가 잘 나가는 기업들을 잘 고르게 되면 투자에 있어서 기회가 생기는 건데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합적인 상장된 기업들의 경쟁력이란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중간에 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의 종합주가지수의 성과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비근한 예로 테슬라나 니콜라 주식은 몇 배가 올라갔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현대차라든지 그런 유사 업종이 있다고 보면 어쨌든 투자자 관점에서는 조금 어떻게 현명하게 이런 주식을 좀 저는 뭐 투자자는 꼭 뭐 한국 주식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네. 이제 다른 나라 주식을 했을 경우는 지금은 크게 보면 올라가는 장이니까 네. 내가 미국 주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지 거기서 뭐 디테일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라고 하는 게 내가 잘 아는 걸 해야 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또 궁극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그 정보의 부족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꼭 한국 기업에만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라 밖에서 성장의 기회가 있으면은 좀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해외 쪽으로 특히 이제 미국 주식 또 이번 그 최근 들어선 또 중국 주식도 많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더라도 전체 그 금융 자산에서 해외 주식 그 채권까지 포함해서 뭐 네. 브라질 채권 이런 것도 예전에 좀 사셨잖아요. 네. 가계 금융 자산에서 해외 자산의 비중이 5%가 안 됩니다. 지금도요? 그럼요. 굉장히 우리나라 가계 금융 자산이 3,900조 원이나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낮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홈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네네.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 많이 하고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주식 많이 하는 게 맞는데 홈바이어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한국은 다변화될 여지가 굉장히 이제 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기적으로 이제 뭐 주가지수 3,000포인트 갈 거냐 못 갈 거냐면 저는 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는 경로가 과거처럼 뜀박질하면서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럼 이제 나라 밖에서 기회를 찾는 게 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부분을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2%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렇다고 한국 주식을 2%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절반 이상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지만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 어느 나라나 들어가서 돈을 다 벌었던 거 아닙니다. 네. 뭐 일본 주식 샀다 그러면 버블 때 니케이 지수가 39,000행인데 네. 지금 뭐 25,000행 전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 주식 샀다 그러면 2000년대 들어서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140이라고 하는 게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의 장기 성과가 정말 들고 있으면 벌었던 시장은 미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이제 미국이 2009년 이후로 지금 미국 증시 만들어지고 가장 긴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미국 주식 사는 게 옳았다는데 그 장기적인 어떤 타임 스팬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한 15년 들고 있으면 네. 미국은 보답을 해줬어요. 아. 근데 2000년도 IT 버블 때 고점을 미국이 넘어선 게 2013년이고요. 예. 최근 10년은 미국이 가장 좋았지만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과가 가장 나빴던 게 또 미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겠지만 투자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조정이 한편은 기회이기도 하고 네. 조정이라 그래서 내 손실이 확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팔아야 그렇죠. 손실이 확정되는 거고 네. 들고 있으면은 결국 그 어려운 기간을 버티면은 우리가 3월 코로나 급락 때도 경험했던 것처럼 회복이
될 개연성이 큰데, 근데 장기간 들고 있어서 됐던 시장은 이제 미국이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미국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도 하고 깊게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왜 잘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네. 제 생각에는 뭐 혁신이나 기술의 힘, 교육의 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주 환원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네. 일본이나 독일처럼 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자본주의가 있고요. 네. 영국과 미국처럼 금융시장, 자본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가 있는데, 미국은 뭐 기업들이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이나 자사주 그 매입으로 주주 환원에 쓰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길게 보면 미국 주식 투자한 분들의 경우도 한 1, 2년, 2, 3년 내에 또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길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없을 수 없고, 또 조정 없이 또 장기간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좀 익스포저도 늘리고 거기에 대한 공부와 지식을 좀 많이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말씀이 15년이면 보상을 해준다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네. 뭐 1, 2년은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단타 네. 투자를 많이 흐르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조금 미국 시장이 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면 좀 보상을 해줄까? 근데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 제 지금은? 생각엔 네. 이게 뭐 아주 엄밀한 그 분석의 결과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코로나로 주식이 떨어졌을 때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죠. 그게 주가가 14년 전을 후퇴한 겁니다. 그럼 아주 복잡한 분석에 앞서서 뭐 그때 무슨 분석이 필요했겠어요. 다 앞에 안 보이는 건데 네.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떨어지면 더 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그런데 용기를 낸 사람들이 저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주가가 또 올랐고, 지금 또 2009년부터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주식시장이 약간은 좀 쏠림이 걱정되는 것이, 미국도 팡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어떤 신기술주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한국도 뭐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는 게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그런 류의 신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은 늘 당대의 성장주에 열광합니다. 20년 전에 닷컴이 그랬고요. 또 10년 전에는 그 10년 전의 성장주는 조선철강이었죠. 중국이 고성장하면서. 네. 그래서 당대의 성장주가 있기는 한데, 지금처럼 일부 성장 섹터 말고 다른 섹터가 별 볼 일 없어졌던 때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일부 그 성장 산업을 제외하면 다 결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 쪽으로 유동성이 이제 쏠리게 되면서 그쪽으로 과한 쏠림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이 팡이라고 하는 뭐 페이스북, 아마존, 또 애플, 구글, 또 넷플릭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친 이 6개 종목이 나스닥 시가총액의 지금 41%까지 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저는 위대한 기업인 거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주식 투자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예. 우리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게 투자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게 주고 사면은 이건 좋은 투자가 아닌데, 그렇죠. 지금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도 모른다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이 버블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상당히 계산이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뭐 조금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완곡을 조절을 해야 될 그런 국면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그 포션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예. 한번 종목이라든가 시장을 전 읽어야 되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님 보시기에는 3,000원 반드시 갈 거다. 네. 다만 요런 조건과 요런 상황에 되면 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예. 이제 다음 또 제가 궁금한 게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굉장히 이제 네. 약진을 해서 네. 시총 뭐 이렇게 3, 4위까지 막 치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좀 전망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앞으로 또 더 갈 건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네.